이거를 많이 쓰면 공기가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이런 수소차를 아예 기본적으로 기본값으로 쓰면 어떨까? 뭐 대통령도 쓰고 국회의원도 쓰고 뭐 공무원도 우리나라에 공무원도 정말 많잖아요. 한번 세 번째 테이크 하고.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카이드라인입니다. 제가 지금 어디에 와 있냐면요. 이것은요, 현대 H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인데요. 지난번에 이곳에서 촬영한 거 몇 번 보신 적 있으시죠? 오늘도 제가 이곳에 차량을 만나러 왔는데요. 오늘 만나볼 차량은 바로 짜잔! 2021년 넥소입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같이 가까이 가서 보실까요? 네, 이쪽에서 차량을 한번 보시면 저는 사실 이 차량을 지난번에 수소차 전시회에 가서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내부에 그런 뜯어져서 뭐 엔진이나 이런 스택 같은 것들까지도 제가 봤었던 경험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자세히 오늘 한번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 넥소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말 궁극의 친환경 차량입니다. 넥소가 많이 달리면 달릴수록 공기가 깨끗해지는데요. 넥소 한 대가 1시간 운행을 하면요, 26.9kg의 산소가 발생하고요. 이게 성인 약 42명이 깨끗한 공기로 1시간 동안 호흡을 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하네요. 진짜 엄청나지 않나요? 일단은요, 전체적인 크기를 먼저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전체적인 크기로 투싼보다는 살짝 크고요, 신형 SUV인 산타페보다는 조금 작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전면부를 딱 보면 일단 미래지향적인 친환경차라는 이미지답게 뭔가 컨셉카 같은 그런 잘 빠진 외모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18년 넥소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등이 상당히 포인트예요. 왜냐면 이게 요즘에 사실 뒤에 있는 리어램프가 일자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좀 유행이라고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넥소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있는 전면부 램프도 일자로 싹 들어가서, 게다가 여러분 이게 등이 상당히 밝아요. 그래서 만약에 뒤에 넥소가 있거나 어디에 넥소가 있던지 이 등 때문에 상당히 눈에 띄는 그런 부분을 포인트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아래쪽으로 오시면 이쪽에도 등이 하나가 있고요. 이쪽에 에어 인테이크 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릴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요, 그릴이 비슷한 중형 SUV들 보면 전면부 그릴을 아주 강인하게 나타내는 게 좀 요즘 대세인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이 그릴이 그렇게 강한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뭔가 이렇게 흘러가는 듯한 그런 좀 부드러운 느낌이 더 많이 나는데, 제 생각엔 이게 아무래도 수소차다 보니까 물이 좀 컨셉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흘러가는 걸 표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피셜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전면부 부분 그대로 거의 비슷하게 같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여러분 옆면으로 이동을 하다 보시면 이 차에서 유일하게 2018년식과 정말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면 딱 한 가지를 뽑을 수가 있겠는데요. 이 옆쪽에 블루 드라이브 엠블럼이 사라진 점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18년식에서 2021년으로 왔는데 전체적인 디자인은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아래쪽으로 오시면 여러분 많이들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 차에는 지금 19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사실 얘기들을 많이 들어봤을 때 이 휠이 생각보다 작아 보인다 이런 평들이 조금 있어서 진짜 작아 보이려나 했는데, 여러분 실제로 봤을 때 그 정도까지 작아 보이지는 않고요. 지금 미쉐린 타이어를 장착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주행감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좀 더 좋은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 보시면요, 앞에 있는 그릴처럼 좀 더 부드럽고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많이 담았다는 그런 평가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을 좀 더 멋있게 수정을 해서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살짝은 있습니다. 근데 옆으로 여러분 보시면요, 지금 이쪽에 컬러감이 화이트 컬러인데 이쪽에 블랙 하이그로시로 이렇게 좀 대비를 줬어요. 그래서 차량이 좀 더 입체적이고 예쁘고 깔끔한 느낌을 더 주는 느낌이고요. 여러분 이제 이쪽을 열 건데요. 여러분 이 부분이 이 차량의 정말 큰 포인트이자 매력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짜잔! 이게 정말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나요? 이런 부분이 저는 진짜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나는데, 여러분 이게요,
랜드로버 벨라에도 있고요. 지금 S클래스에도 장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넥소에도 들어가 있어요. 옆에 전체적인 디자인이라 봤을 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옆면을 한번 보시면요. 사실 요즘 현대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옆면의 캐릭터 라인을 봤을 때 좀 더 입체적이고 좀 더 날렵하고 좀 더 막 구체적인 그런 느낌들을 많이 사용을 했다면 지금 이 차량은 2018년식과 그대로지만 좀 부드럽고 기본에 충실한 그런 딱 동그란 너무 딱 깔끔한 그런 느낌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딱 기본적으로는 예쁠 수도 있지만 요즘 현대에서 그런 밀고 있는 좀 입체적인 분위기를 담지 않은 거는 좀 그거는 살짝 궁금한 부분이고요. 여기 SUV다 보니까 이쪽에 루프렉도 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뒤쪽에 내려오는 부분도 요즘 SUV는 좀 쿠페 라인을 많이 따라가고 있긴 한데 정통 SUV의 그런 모습을 담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뒷모습도 넥소의 기존 넥소라는 뭐 달라진 점은 크게 찾아볼 수는 없는데요. 차량이 전반적으로 앞쪽에서는 깔끔하게 딱 갔다면 뒷모습은 이렇게 볼록하게 나와 있는 모습이어서 이런 부분은 볼륨감이 있어서 좀 예쁜 것 같고요. 요즘 SUV들은 좀 시크하고 강인한 부분으로 나온다면 얘는 약간 조금 귀여운 느낌? 수소차라 그럴까요? 물의 그런 요정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아무래도 넥소 이름이 그렇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깜빡이가 어디로 들어가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작은 부분으로 깜빡이가 들어가게 돼 있고 브레이크 등은 이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여러분 내려와서 보시면요. 사실 후진등이 너무 낮게 있다는 생각이 저는 사실 들어요. 왜냐하면 이 가운데가 상당히 볼륨감이 있는데 볼륨감이 있어서 그 후진등이 그 아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후진할 때 이런 부분은 좀 약간 안정성에서도 좀 불안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래쪽으로 보면 머플러를 통해서 배기구가 아니고 이제 이 차는 배수구가 되겠죠. 이 배수구로 물이 배출이 되는데 배수구는 아래쪽, 가운데 그리고 뒤에 쪽 2개 이렇게 총 3개의 배출구에서 물이 배출이 되게 됩니다. 시동을 껐을 때도 물이 빠지고 지금은 이제 기능이 들어가서 빼고 싶을 때도 뺄 수가 있지만 이 물이 빠지는 부분까지도 조금 계산을 해야 될 필요가 있으세요. 왜냐면 이게 물이 빠질 때 여름에는 뭐 상관이 없겠지만 겨울에는 물이 흘러나오고 나서 이게 얼어버리면 여러분들 뭐 차 빼시거나 할 때 미끄러지는 그런 위험이 또 있으시고 또 만약에 지하 주차장 아파트에 거주하시거나 하시는 분들 지하 주차장에 딱 주차를 해 놓으시고 시동을 그냥 생각 없이 껐는데 물이 와다다다다다 이렇게 펼쳐 나올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비 부분도 여러분 사실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연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수소 차량은 사실 킬로그램 단위로 충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1kg당 8,800원, 그래서 8,800원이면 약 100km 정도를 주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전기차보다는 살짝 효율은 낮지만 그만큼 더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연비 역시도 준수한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 600km 정도는 달릴 수 있다고 하네요. 또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은 게 충전소예요. 충전소에 관련된 부분도 현재 전국에 약 48개 수소 충전소가 있는데요. 2021년, 그러니까 올해는 110개의 충전소를 더 구축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그 부분도 조금 걱정을 더셔도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 이 차가 그렇게 저렴한 가격은 아니에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 넥소에는 보조금 혜택이 상당히 크다는 점 때문에 보조금을 뭐 감안하면 넥소의 구매 가격은 3,265만 원에서 3,595만 원으로 반 정도 낮아지니까 거기에다가 이 차를 타시면 하이패스 반값, 공영 주차장도 반값까지 또 심지어 2018년 기존 차량보다 125만 원이나 더 저렴해진 가격이어서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친환경? 꽤나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여러분 트렁크를 열어보면 요즘 모든 SUV에게 해당이 되듯이 이 차도 차박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차박 생각하시면서 SUV를 많이 탑승을 하시잖아요. 그런데요, 이 차량이요, 여러분 세상에 차박하기에 되게 괜찮은 차라는 평가가 꽤나 있습니다. 평탄화도 잘 돼 있고요. 그리고 이 수소 차량이 밤새도록 공회전을 해놔도 환경적으로도 좋고 또 소리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막 조용한 상태에서도 여름에는 에어컨
에어컨 빵빵, 겨울에는 히터 빵빵 트는데 그 공회전을 돌려도 생각보다 별로 연료가 달지 않는다는 그런 정말 희소식 같은 그런 정보를 얻었습니다. 여기가 되게 이런 꼼꼼하게 이런 디테일들이 잘 막혀있어서 전 사실 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넥소에서 차박을 기대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괜찮아요, 여러분. 지금 아래쪽으로 보시면요, 여러분 꽤나 생각보다 지금 길이가 잘 나와요. 이 차량이 여러분 동급 차종에 비해서 휠베이스가 넓게 나온 차량이다 보니까 이런 공간 활용들이 굉장히 깔끔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차박으로는 정말 굉장히 상당히 높은 점수 83점? 이 정도까지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일단 실내를 첫 번째 첫인상으로 딱 보자면 사실 저는 컬러가 제일 먼저 눈에 띄기는 해요. 이게 이 차량이 친환경 차량이다 보니까 실내에 있는 이런 자재들도 거의 다 친환경을 사용을 해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에코 디자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컬러감이 부드러운 이런 그레이 컬러인데 그레이 컬러를요 한 가지만 쓴 게 아니라 굉장히 예쁜 그레이, 좀 진한 그레이, 좀 연한 그레이, 되게 여러분 그 약간 여자들이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좀 이렇게 예쁜 색 배합 이런 게 되게 잘 되어 있고 또 이쪽에 있는 부분도 상당히 고급스러운 컬러로 이게 메탈인데 좀 약간 골드 느낌 나는 그런 이 그레이 색상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고급스럽게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또 첫 번째로 커진 클러스터가 눈에 딱 들어오실 것 같아요. 기존의 7인치 클러스터에서 이제는 10.25인치 디지털 클러스터로 변형이 됐고요. 기존에 있었던 다들 알고 계시는 익숙한 형식으로 돌아와서 많은 분들이 이건 진짜 좋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요. 또 클러스터 디자인이 아반떼나 벨로스터랑은 조금 흡사한 느낌이었고 노말이랑 에코, 그리고 에코 플러스 모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 모드, 지금 노멀 모드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가 되어 있는데 이게 바뀔 때 이게 상당히 지금 너무 예쁘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또 이쪽에 후측방 모니터 들어갑니다. 기존 차량에는요 레인 오토 센서, 그러니까 우적 센서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조금 놀랍죠. 그래서 비가 많이 와도 자동으로 막 감지를 해서 이게 빠르게 물을 걷어내야 되는데 이 우적 감지 센서가 없었던 게 개선이 되면서 이제 그 센서도 들어왔고요. 또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 핸들 옆에 물 배출 버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주행 중에도 가능하고 멈춰서도 물 배출이 가능한 버튼인데요. 기존에는 차량이 정차하고 나서 시동을 끈 뒤에 물이 그냥 자동으로 빠졌어요. 그래서 뭐 주차장에 물이 흥건해진다거나 겨울에 그 빠져나온 물이 얼어가지고 뭐 동결 위험이 있다거나 해서 좀 위험한 그런 불편한 요소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운전자가 직접 버튼을 누르면 머플러를 통해서 좀 깔끔하게 기존의 오너들이 불편해했던 이런 점들을 조금 많이 개선을 했다는 점에서 2021년과 2018년식의 차이점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인포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사실 봤을 때 크게 그렇게 달라진 점은 뭐 찾을 수가 없긴 하겠지만 그 안에 있는 UI나 이런 부분들, 좀 상세한 디테일한 부분들이 조금 변경이 됐다고 하네요. 또 아무래도 수소 차량이다 보니까 이런 에너지 흐름도 이런 부분들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고, 여기 보면 환경 기여도 이런 것도 내가 오늘 운전을 했는데 얼마만큼 환경에 기여를 했다, 이런 친환경적인 부분까지도 디테일하게 다 안내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 이 센터페시아 부분에는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 좀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 부분은 상당히 편안하고 좋습니다. 왜냐면 이 팔이 딱 여기 앉혀지는 부분, 이런 부분은 좋은데 이렇게 이 아래쪽에 지금 공간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위에만 보면 멋있긴 하지만 뭐 이렇게 운전하다가 핸드폰을 충전했는데 이거 꺼내려고 하면은 이게 안 보이고 좀 불편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약간 살짝 저는 이런 부분은 잘 모르겠다. 왜냐면 여기 무선 충전이 꼭 여기 있어야 되나? 뭐 이런 데 있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버튼이 조금 좀 너무 많은 느낌? 버튼이 지금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약간 간소화할 수 있는 건 간소화를 해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도 살짝 생각이 들고, 근데 또 터치감은 전에 거에 비해서 좋아졌다고 합니다. 여기 커피 넣는 부분 있잖아요. 저는 이게 왜 여기다 하나만 팠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왜냐면 아무리 뭐 생각해봐도 사실 저쪽에다가 이게 들어가 있긴 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18년식에도
나와 있긴 했었어요. 이거는 그대로인데 이게 이쪽에는 있지만 사실 운전자분들 공감하시죠? 하나만 쓰진 않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 커피도 넣을 수가 있고 뭐 졸음껌 넣을 수가 있고 요즘엔 또 손소독제 같은 것도 넣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2개도 모자라. 근데 1개밖에 없다? 이거는 조금 살짝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서 이 부분에도 좀 2개를 파줬으면 어땠을까? 2개를 파고 저거까지 있었으면 정말 센스 만점이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살짝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여러분. 자, 이제 2열에 제가 탑승을 했습니다. 여러분 일단 2열을 보시면 이 차량이 휠베이스가 넓게 나온 차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간이 상당히 지금 여유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지금 딱 보셨을 때 제가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앉은 키가 큰 편이다 보니 이 위의 공간, 이 헤드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차량은 지금 헤드룸도 상당히 여유가 있어요. 왜냐면 다른 차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헤드룸을 조금 더 파놓거나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차량은 그냥 아예 애초에 처음부터 조금 높게 나온 것 같아서 그런 공간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여유가 있고요. 앞쪽에 이런 레그룸 같은 경우도 지금 다른 차량에 비해서 훨씬 더 여유가 있는 모습입니다. 또 이쪽에 센터 레스트 한번 봤을 때 여기도 2개. 그래, 친환경 차인데 너무 최첨단까지는 기대할 수 없는 건가? 약간 이런 살짝 아쉬운 그런 마음들이 있고요. 또 이런 부분에서도 좀 요즘에는 이렇게 손잡이 같은 게 뭐 달려 있다거나 뭐 이런 그런 디테일한 센스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없고 그냥 깔끔하고 딱 무난한 2열입니다. 역시 2열에 앉아서도 보면 또 아쉬운 부분이 여기. 썬루프를 조금 더 파줬으면 좀 더 개방감이 있고 2열에 앉은 사람도 좀 더 개방감 있게 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신 공간은 충분히 넓다는 점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제 생각에는 진짜 뭐랄까 환경적인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진짜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려하는 부분, 뭐 충전소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들 조금 아쉬운 점들이 많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오면서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를 많이 쓰면 공기가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수소차 사세요. 수소차 쓰세요. 보조금 아무리 많이 줘도 개인적인 의견들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이런 수소차를 아예 기본적으로 기본값으로 쓰면 어떨까? 뭐 대통령도 쓰고 국회의원도 쓰고 뭐 공무원도 우리나라에 공무원도 정말 많잖아요. 공무원도 쓰고 뭐 동사무소, 구청 이런 데다가 수소 충전소를 놓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 뭐 몇백만 대가 생기겠죠? 그럼 공기도 자연스럽게 좋아지고 환경도 좋아지고 진행시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어떻게 좀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네, 그럼 여러분 저희는 다음에 더 유용한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